박미순 씨는 올해 73가 되었다. 결혼을 하고 난 뒤 단 한 번도 명절을 거른 적이 없었다. 1975년 25의 나이로 시집을 온 이후 무려 48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명절을 치러냈다. 차례상 차리고 송편 빚고 고기 굽고 며느리 3명, 아들 3명, 손주들까지 오면 미순 씨의 집은 늘 전쟁터가 되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사흘 전부터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어머니, 올해도 부탁드려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만 못해요. 며느리들은 이렇게 말하며 미순 씨의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 인정받는 것 같아서 뿌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달리 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다 해주세요라는 뜻으로 들렸다. 명절 당일 새벽 4시 미순 씨는 어김없이 일어났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저절로 깨는 게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다. 남편 정수 씨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부럽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일어났으니 시작해야 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마저 준비하고 집안 정리를 해야 했다. 어젯밤까지 준비했지만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였다. 나물 무치기, 전 부치기, 고기 양념하기, 과일 깎아서 접시에 담기, 떡국 끓이기. 손가락으로 세어봐도 10가지가 넘었다. 여보, 좀 도와줘. 정수 씨를 깨워봤지만 조금만 더 자자며 돌아 누웠다. 결국 미순 씨는 혼자 모든 걸 해야 했다. 새벽 5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먼저 고사리 나물을 무쳤다. 고사리를 삶고 양념하고 볶는 과정만 해도 30분이 걸렸다. 이어서 도라지나물, 시금치나물, 콩나물을 차례로 무쳤다. 각각 다른 양념, 다른 조리법이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미순 씨는 중얼거렸다. 시집 초기에는 시어머니가 모든 걸 준비해 주셨다. 미순 씨는 그저 옆에서 도우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모든 게 미순 씨의 몫이 됐다. 오전 7시 전 부치기를 시작했다. 동그랑땡, 완자, 생선전, 호박전, 버섯전. 종류별로 반죽도 다르고 부치는 방법도 달랐다. 기름이 튀어서 앞치마가 더러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전 9시쯤 첫째 며느리 수영 씨가 도착했다. 손에는 과일 한 봉지만 들고 있었다. 수영아, 왔구나. 고생했어. 어머니, 도와드릴 일 없나요? 수영 씨가 물어봤지만 이미 거의 다 끝난 상황이었다. 사실 도와준다고 해도 미순 씨의 손이 더 빨랐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느라 시간만 더 걸릴 뿐이었다. 괜찮아. 거의 다 됐어. 거실에서 쉬고 있어. 결국 수영 씨는 거실로 가서 TV를 보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둘째와 셋째 가족들도 차례로 도착했다. 총 12명이 모이니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어른들은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게임을 했다. 어머니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세요. 며느리들은 한마디씩 칭찬을 던지고는 거실로 가버렸다. 미순 씨는 혼자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다. 접시 정리, 상 차리기, 수저 놓기. 손님 접대하는 것도 모자라 웨이터 역할까지 해야 했다. 드디어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됐다. 모든 가족이 제단 앞에 모였다. 하지만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미순 씨의 마음은 부엌에 가 있었다. 떡국이 넘치지 않았을까? 전이 식지 않았을까? 걱정이 끝이 없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다. 미순 씨는 떡국을 나눠주고 반찬들을 다시 정리해서 내놓았다. 자신은 제대로 앉아서 먹을 시간도 없이 이것저것 챙겨줘야 했다. 할머니,
이거 더 주세요. 어머니, 김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엄마, 아이들 숟가락 좀 가져다 주세요. 끊임없이 요청이 들어왔다. 미순 씨는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다. 정작 자신은 제대로 한 숟가락도 못 먹었다. 아들들은 밥만 먹고 나면 TV 앞에서 축구만 보고 손주들은 핸드폰에만 빠져 있었다. 며느리들은 소화시키자며 거실 소파에 앉아서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미순 씨는 혼자 부엌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야 했다. 설거지만 해도 2시간은 걸렸다. 차례상에 올렸던 그릇들, 식사 때 쓴 그릇들, 조리할 때 사용한 팬과 냄비들, 개수만 해도 30개가 넘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셋째 며느리 은미 씨가 설거지 중인 미순 씨에게 말했다.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그래. 아이들이 학원 가야 해서요. 수고 많으셨어요. 은미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가버렸다. 설거지는 아직 반도 안 끝났는데 말이다. 저희도 일찍 가봐야겠어요. 남편이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 지연 씨였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설거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마지막에는 첫째 며느리 수영 씨만 남았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가라. 미순 씨는 거절했다. 사실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미 며느리들의 태도에 서운해서 거절한 것이었다. 정말 도와주고 싶었다면 진작에 왔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저희도 가볼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결국 수영 씨도 가버렸다. 미순 씨는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마저 해야 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다.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것이다. 다리는 퉁퉁 부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이게 과연 가족을 위한 명절인가? 미순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생각했다. 왜 나만 고생을 하나? 명절이 끝나면 미순 씨는 며칠 동안 골병이 들어 누워 있어야 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미순 씨는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냥 고생을 알아주는 마음,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했다. 하지만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마치 미순 씨가 명절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도와주려고 해. 부럽다. 우리 며느리는 입만 살아있어. 미순 씨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남의 며느리는 다 착한데 왜 우리 며느리들은?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며느리들만이 아니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였다. 명절 때 집에 와서는 밥만 먹고 TV만 보다가 갔다. 엄마가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도와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가 아들들을 잘못 키웠나? 미순 씨는 자책하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엄마가 다 해줄게라고 하며 키웠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은 아닐까 싶었다. 둘째 며느리 지연 씨는 가끔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미순 씨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실 미순 씨는 속으로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거나 아니면 알아서 좀 도와줬으면 이라고 생각했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다. 미순 씨 세대는 시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어려워했다.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달랐다. 시어머니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척했다. 이런 세대 차이도 갈등의 원인이었다. 미순 씨는 눈치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들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릴 텐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서운한 것은 가족들이 미순 씨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었다. 감사 인사도 없고 격려도 없고 그냥 어머니가 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다. 저번 설날도 다르지 않았다. 미순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고 가족들은 어김없이 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미순 씨 자신도 예전보다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을 느꼈다. 이른이 된 나이에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12시간 동안 서서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첫째 아들 성훈이가 말했지만 정작 도와주지는 않았다. 그냥 말로만 걱정하는 척했다. 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는 동안은 그나마 괜찮았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뿌듯했다. 이래서 명절을 치르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자식들은 밥 먹자마자 소파에 퍼져 앉았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올해는 특히 사용한 그릇이 많았다. 손님도 예년보다 많이 왔고 음식 종류도 더 많이 준비했기 때문이다. 미순 씨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계속 서 있기가 힘들어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둘째 며느리 지연 씨가 부엌으로 와서 물어봤다. 응, 괜찮아. 미순 씨는 대답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어지럽기도 하고 가슴도 두근거렸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너는 쉬고 있어. 미순 씨는 또 거절했다.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대답이었다. 지연 씨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거실로 갔다. 미순 씨는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런데 이때였다. 셋째 며느리 은미 씨가 툭 던진 말이 미순 씨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어머니, 이런 건 이제 시댁 말고 저희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저도 힘들어요. 미순 씨는 순간 멍하니 그릇을 쥐고 서 있었다. 힘들다니. 평생 힘든 건 나였는데. 은미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 다시 거실로 갔다. 하지만 그 말은 미순 씨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저도 힘들어요라는 말. 그럼 나는 힘들지 않다는 말인가? 48년 동안 혼자 모든 명절을 준비해온 나는 힘들지 않다는 말인가? 미순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해졌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 은미 씨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고생하기 싫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미순 씨는 계속 설거지를 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다. 그 눈물이 설거지물에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계속 울었다. 그날 밤 48년간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 잘 되라고 평생 고생했는데. 남편 정수 씨가 부엌으로 와서 미순 씨의 어깨를 두드려줬다. 여보, 울지 마. 애들이 철이 없는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야. 명절 때마다 TV만 보고 앉아 있잖아. 미순 씨는 남편에게도 서운함을 토했다. 정수 씨는 할 말이 없었다. 며칠 후 미순 씨는 큰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남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명절 노예처럼 살 수는 없었다. 미순 씨는 먼저 남편 정수 씨와 상의했다. 여보,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 이제 우리 집에서 명절 안 할 거야. 정수 씨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48년 동안 참고 참다가 하는 말이야.
미순 씨는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놨다. 매년 명절마다 혼자 모든 걸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가족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서운한지, 그리고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왔다는 것을. 그럼 애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그래. 요청했어. 하지만 입으로만 도와드릴게요라고 하고 실제로는 안 해. 그럼 강제로라도 시키면 되잖아. 내가 며느리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킬 수 있겠어? 그럼 나만 나쁜 시어머니 되는 거야. 정수 씨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 그동안 자신도 명절 때마다 아내에게만 의존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식당에서 만나자고 할 거야. 그리고 계산은 더치페이로. 더치페이? 응. 각자 자신이 먹은 만큼만 계산하는 거야. 그럼 아무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거고, 나도 고생 안 하고. 정수 씨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래도 명절인데, 집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집에서 해야 해? 누가 그렇게 정했어? 명절은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야. 한 사람이 죽도록 고생하는 날이 아니라고. 미순 씨의 말에 정수 씨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자. 남편의 동의를 얻은 미순 씨는 이제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불러 모아야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다. 미순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솔직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기로. 미순 씨는 아들 3명과 며느리들을 불러 모았다. 일요일 오후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미순 씨는 입을 열었다.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미순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모두들 긴장했다. 무슨 중요한 이야기인지 궁금해했다. 이제 우리 집에는 명절이 없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첫째 성훈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말 그대로야. 앞으로 설이나 추석에 집에 오지 마라. 그럼 명절을 안 보낸다는 말씀이세요? 둘째 성민이가 물었다. 명절은 보내지. 하지만 집에서 안 하고 밖에서 할 거야.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은 각자 더치페이로 하자. 이번에는 며느리들이 당황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첫째 며느리 수영 씨가 말을 시작했지만 미순 씨가 손을 들어 말렸다. 내 말 끝까지 들어봐. 미순 씨는 단호했다.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너희는 와서 밥만 먹고 가잖아. 나는 며칠 전부터 장보고 음식하고 치우느라 몸이 망가졌다. 48년 동안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파. 너희들이 내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미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했다. 이젠 나도 내 명절을 즐기고 싶다. 고생이 아니라 행복으로 채우고 싶다. 셋째 아들 성철이가 나섰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으면 고쳐갈게요. 다음 명절부터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늦었어. 이미 마음을 정했어. 미순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내 남은 날들은 고생이 아니라 행복으로 채우고 싶다. 50년은 너희들을 위해 살았다. 이제 남은 명절은 나 자신을 위해 즐기며 살련다. 처음에는 모두들 당황했다. 특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순 씨의 표정을 보니 진심이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둘째 며느리 지연 씨가 어쩔 줄 몰라 했다. 뭐가 되긴 뭐가 돼? 너희도 가족이고 나도 가족이야.
나만 고생하고 너희만 편할 이유가 어디 있어? 미순 씨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셋째 며느리 은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도와드릴게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은미야,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은미 씨는 얼굴이 빨개졌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났기 때문이다. 저도 힘들어요라고 했지? 그럼 나는 힘들지 않다는 거야? 48년 동안 혼자 모든 걸 해온 나는? 은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첫째 아들 성훈이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엄마, 그럼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명절을 맡으면 안 돼요? 올해는 저희 집에서, 내년에는 둘째네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미순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명절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만남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누군가 희생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둘째 아들 성민이가 경제적인 걱정을 했다. 엄마, 그런데 식당에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그래서 더치페이를 하자는 거야. 각자 자신이 먹은 만큼만 계산하면 돼. 그럼 아무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너희들이 내게 명절 비용을 준 적이 있어? 차례상 음식비, 재료비, 가스비, 전기비. 다 내가 부담했잖아. 아들들은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미순 씨는 계속했다. 더치페이가 싫으면 안 와도 돼. 나는 상관없어.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면 되는 거야. 이 말에 가족들은 더욱 당황했다. 정말로 미순 씨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첫째 며느리 수영 씨가 사과했다. 사과는 됐어.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야. 그 뒤로 박미순 씨 가족의 명절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2023년 추석 때 처음으로 식당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편했다. 어머니, 이렇게 하니까 정말 편하네요. 둘째 며느리 지연 씨가 솔직하게 말했다. 미순 씨도 마찬가지였다. 명절 준비 스트레스 없이 가족들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계산은 더치페이로 했다. 각자 자신이 먹은 만큼만 계산하니까 아무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만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점점 좋아졌다. 집에서 할 때와는 달리 미순 씨가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할 필요가 없어서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았다. 할머니,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어요? 이게 훨씬 좋은데요. 고등학생인 큰손자가 말했다. 미순 씨는 깜짝 놀랐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집에서 할 때는 할머니가 너무 바빠 보여서 말 걸기도 미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도 편해 보이고 저희도 편해요. 손자의 말을 듣고 미순 씨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도 할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자. 네, 좋아요. 아이들이 기뻐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됐다. 미순 씨가 말했던 대로 더치페이로 했다. 각자 자신의 가족목만 계산하니까 부담도 적었다. 어머니, 정말 따로 계산해도 되나요? 첫째 아들 성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각자 먹은 만큼 내는 거야. 미순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만나자. 셋째 아들 성철이가 제안했다. 모두들 동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순 씨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어땠어?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애들도 좋아하더라고. 그러게. 나도 놀랐어. 미순 씨는 정말 만족스러웠다. 명절 준비 스트레스 없이 가족들과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남편 정수 씨도 동의했다. 사실 그도 아내가 명절 때마다 고생하는 것을 보기 힘들었다. 며칠 후 첫째 며느리 수영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지난번 정말 좋았어요. 그래. 네, 저희도 편했고 어머니도 편해 보이셔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요. 수영 씨의 말에 미순 씨는 기뻤다. 가족들이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았다. 둘째 며느리 지연 씨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어머니,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 고생하시는 것도 안 봐도 되고 저희도 부담 없고. 미순 씨는 이제야 확신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2024년 설날도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자연스러웠다. 가족들도 이미 익숙해진 것 같았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식당 예약할게요. 첫째 아들 성훈이가 제안했다. 내가? 네, 이번에는 제가 해보고 싶어요. 성훈이가 예약한 식당은 미순 씨가 예약한 곳보다 더 좋았다. 음식도 더 맛있었고 서비스도 좋았다. 아들이 예약한 곳이 더 좋네. 미순 씨는 웃으며 말했다. 아들이 직접 나서서 준비한 것이 고마웠다. 이번에는 며느리들도 달랐다. 음식이 나오면 미순 씨 앞에 먼저 놓아드리고 물이 떨어지면 바로 따라드렸다. 집에서 할 때는 하지 않던 행동들이었다. 며느리들이 많이 달라졌네. 남편 정수 씨가 귀갯말로 속삭였다. 그러게. 환경이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는구나. 미순 씨도 신기했다. 식사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집에서 할 때는 미순 씨가 설거지 때문에 빠져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가능했다. 할머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손녀가 물어봤다.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그래. 와, 좋겠어요. 지금 미순 씨는 명절이 기다려진다. 예전처럼 일주일 전부터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혼자 모든 걸 준비할 부담도 없다. 그냥 가족들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다. 50년간 혼자 감당했던 명절의 무게를 이제야 내려놓았다. 미순 씨는 이렇게 말한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가족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니까. 실제로 미순 씨의 건강도 좋아졌다. 명절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건강해 보인 지 오래된 것 같아. 남편 정수 씨가 말했다. 그래. 응, 정말 좋아 보여. 부부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 명절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부부간의 갈등도 줄어들었다. 미순 씨는 이렇게 말한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가족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니까.